재산세 들어갑니다. 오늘 최소 결석생 3분 이상이 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눈이 안 보이는 분 3분 이상 계신데, 옆에 아저씨 둘,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아가씨인지 위원인지 제가 알 수가 없고, 하여튼 지금 주위에 결석하신 분들 얘기 전달해 주세요. 찍혔다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결석하면 집에 전화합니다. 그래갖고 되게 자녀가 학원에 안 나오고 있다. 알죠? 저쪽에 또 한 명 없고, 여기 아저씨 없고, 이쪽 한 번 없고. 자, 또 제 눈에는 3분 이상이 안 보입니다. 저는 좀 결석이 아주 예민해요. 자, 150조 재산세 갈게요. 보유세. 자, 우리는 이제 거래 단계가 끝나면 이제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뭐다?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보유세 대표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 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 우리 취득세나 등록면에서는 취득하거나 등기를 할 때에 그 거래 단계에서 한 번만 부과되는 거죠? 네. 근데 보유세는, 재산세는 보유세에서 최소 여러분 3문제. 많으면 뭐 4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4문제. 그럴 경우는 그건 예외로 보시고요. 3문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뭐 우리 책을 보시면 제일 먼저 역시 총설 나와있죠? 시험에는 안 나오죠?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밑줄, 여기 토지, 건축물, 주택, 밑줄. 이게 바로 부동산의 보유세의 부동산이죠. 그래서 적으세요. 토지, 건축물, 주택 묶어놓고 뭐야? 부동산. 그리고 주택과 선박과 항공기 밑줄, 기타죠. 기타, 동산이죠. 선박과 항공기는. 그래서 이걸 그냥 기타로 합니다. 자, 이걸 뭐 하면? 소유하면. 그래서 지금 밑줄 친 게 바로 재산세에서 말하는 뭐죠, 여러분? 재산이죠.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은 뭐를 말한다? 토지, 건축물, 주택이라는 부동산과 함께 선박과 항공기까지죠. 뭐가 없죠, 여러분? 재산인데 거기 안 나와 있는 게 뭐야? 자동차. 그럼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 내요? 응? 자동차 취득세 내잖아, 차량. 예. 그런데 이제 보유하면 재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뭘로 내? 자동차세로 내죠. 그럼 자동차세와 재산세의 차이점이 뭐냐? 재산세는 1년에 한 번 내는 건데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나누죠. 그래서 요즘 아마 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을 낼 걸 한 번에 내시면 그 선납 기간은 이자 비용 공제해준다 해서 몇 프로 빼준대? 10% 빼준다 그러죠. 그래서 한 번에 낼 걸 유도하죠. 예. 한번 사봐, 자동차 없으면. 예. 해보면 알아, 우리. 일단. 자, 그래서 우리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 적어놨죠?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 밑줄 뭐라고 적어놨어? 기타. 그리고 이게 바로 뭐? 재산세에서 말한 재산. 자, 이걸 뭐 하면? 소유. 동그라미 소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등록면에서는 등기, 등록. 이라면 재산세는 뭐야, 여러분? 소유죠. 그래서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죠. 그래서 성격 갑시다. 성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밑줄 무슨 세다? 보유세죠. 보유세. 밑줄 보유세. 취득한 이후 뭐 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유. 그래서 작년에 이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학계론에서도 나오고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도 나오고 그냥 조세 쪽나 주워 먹는 문제였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 보유세 일단 기본 몇 가지 깔고 가죠? 재지종. 뭐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세. 그리고 그 부가세로서 재산세, 부가세 뭐 여러분?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부가세 뭐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가 바로 보유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보유세 특징 있죠? 얘는 우리 취득세, 등록, 면허세와는 달리 얘는 한 번 낸다, 매년 낸다. 매년 밑줄. 매년 계속적, 반복적, 정기적 과세하죠. 이게 재산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특히 이 정기적인 과세를 하기 위해서 취득세나 등록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준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뭐죠? 예, 저거 과세 기준이죠. 이 과세기는 어디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보유세에서만 나오는 시간적 기준이죠.
취득세, 등록, 면허세, 양도소득세는 과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세기는 어디서만 나와요? 보유세. 보유세니까 뭐 여러분? 세지종 공통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유세는 어느 날 현재로 가세요? 과세 기준 현재.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과세 기준 현재로 과세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느 시점이었어? 행위 시점이었죠.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느 당시? 행위 당시. 그래서 취득세가 갚여버렸어요. 여러분 취득 당시. 등록세가 갚여버려서 등록 당시. 그래서 행위 당시였는데 보유세는 여러분 매년 계속적 반복적 그리고 뭐 여러분 정기적인 과세를 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과세의 기준이 나온 거죠. 절대 놓치면 안 돼. 보유세는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 과세 기준 현재죠.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나온다 그러면 보유세, 그러니까 재지종 공통상이라는 얘기죠. 과세 기준은. 근데 이때 우리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는 언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6월 1일로 되어 있는 거죠. 매년 6월 1일 현재가 되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죠. 보유세는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 6월 1일 현재로 과세한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까먹으면 적어가라고 그래요. 제가 뭐 제 수업 들으시면 다 알아요. 어디다 적으면 돼요 여러분? 손톱에다 적으면 되죠. 6월 1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말 여러분 내일 아르. 제가 여러분 20년 전부터 제가 이걸 주죠. 제가 원래 네일 아트의 창시자입니다. 나도 여차면 네일 아트 할 거야 씨.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참네. 나 그거 하고 있는 사람이나 해주고 있는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민망하지 않나? 하긴 또 뭐 거기서 수다 떤다고 그러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거 외우지 못하면 적어가. 예, 손톱. 그래서 손톱 마디마디 다 적어갈 게 꽉 차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내일 아트 할 필요 없어. 나한테 와. 내가 해줄게. 뭐 6월 1일 현재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2번 재산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함이 없이 밑줄 재산별로 개별 과세는 대물세. 밑줄 쳐놔. 저거 원칙이죠. 원칙. 그런데 예외적으로 거기 밑줄 별도 합산 과세 토지와 종합 합산 과세 토지. 근데 여러분 여기 요 토지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별도 뭐랬어? 합산 과세 종합. 그래서 써져 있네. 거기는 뭐 하라고? 합산 과세세요. 그렇게 써져 있잖아. 별도와 종합 써져 있어. 외우지 않아도 별도 뭐 합산과세, 종합, 합산과세. 그래서 얘들은 누구별로? 소유자별 합산과세는 무슨 세 여러분? 대인세 밑줄 소유자별 합산과세는 대인세 저거 예외 규정이죠.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이 뭐 여러분? 대물세야. 근데 예외도 딱 두 가지만. 딱 두 가지만이야? 뭐 별도와 종합, 합산과세 토지만 얘들은 뭐야? 소유자별 합산과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봐.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이 세 개를 누가 갖고 있냐? 갑이 갖고 있다 여러분. 불어 안 불어? 불어요. 자, 갑이 이렇게 세 개의 부동산을 갖고 있어. 그러면 대물세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대물세로 과세하라는 것은 사람을 봐라, 물건을 봐라. 물건을 보라는 얘기에서 따로따로 과세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남양주시에 이 세 개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부동산이 어디다고요? 남양주시. 여기 소재지구. 자, 주소지는 갑의 주소지는 서울 특별시 강남구야. 자, 주소지가 어디인? 강남구인 갑이 어디에 있는? 남양주시는 A, B, C 부동산 3개 갖고 있다고. 그러면 재산세 때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사람을 봐라, 물건을 봐라. 물건을 보라는 얘기야. 그럼 물건별로 하나씩 때리라는 얘기야. 어디서 때리는가? 주소지야, 소재지야? 응? 자,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는 무조건 어디랬어? 그러면 소재지랬잖아. 부동산은 무조건. 자, 다시 한번 놓치면 안 돼. 이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여러분 기본적인 개념이 흔들려 버리면 말장난이 넘어가. 어려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게 모르면 나가버린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요 부동산에서 뭘 때릴 때는
지방세를 갖다 무조건 부동산 어디다 그러면 소재지다니까, 소재지. 근데 이걸 뭐로 때릴 때는, 국세를 때는 얘는 어디에서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남양주에서 내나 구리에서 내나 강남에서 내나 다 중앙정부로 귀속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살고 있는데 어디 주소지에서 내라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재산세 때립시다. 재산세는 무슨 세니까? 지방세니까 어떻게 하라? 소재지에서 누가 때리는가? 남양주 시장에 뭘로? 물건별로 하나 때리란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합시다. 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이제 지방세야, 국세야? 국세죠. 국세일 때는 어디로 가는 얘기야? 주소지로 가라, 소재지로 가라? 주소지로 가라는 얘기야. 그럼 지금 주소지가 어디니까? 강남구니까 이 A, B, C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누가 때린가? 강남구 관할 세무서장이 때리죠. 아까 재산세는 누가 때렸어? 남양주 시장이 때렸죠. 왜? 재산세니까, 지방세니까, 지방자치단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뭐니까? 국세니까 뭘로 바뀌고? 주소지로 바뀌고 과세권자 뭐로 바뀌는가? 세무서장. 오케이? 이런 거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갑시다. 지방세는 누가 나오고 항상 과세권자로? 지방자치단체죠. 그리고 요 국세 때 누가 나오고 그러면 세무서장이 나오는 거죠. 뭐. 세무서장. 이런 게 기본 포맷이야,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지방세에서 물어보는 거냐, 국세에서 물어보는 거냐, 이걸 가지고 가서 포맷만 하면 되는 거죠, 뭐.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재산별로 개별 과세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때 이 ABC가 거기 나오는 것처럼 뭐이거나 별도 합산 과세 토지거나 이게 뭐면 종합 합산 과세 토지일 때는 어떻게 하라? 이때는 소유자별로 어떻게 하라? 합산하라. 이거 다 누구 거니까? 갑 거니까 갑의 거를 다 뭐하라는 얘기야? 합산해서. 대인세는 몇 개 나오는가? 하나만 나오죠. 대인세는. 왜? 다 합산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써져 있죠? 별도와 종합은 뭐야 여러분? 소유자별 무슨 과세? 합산과세. 이게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야. 원래는 뭐야? 대물세, 개별과세죠? 예, 꼭 기억해 두셨죠. 자, 그 다음에 3번 여러분 밑줄 수익세 또는 응익과세란 말에 밑줄 쳐. 특히 수익세 또는 응익과세란 말은 기본적으로 재산세에서만 나와야 돼. 그럼 밑에다 적어놔 여러분. 취득세와 등록면에서 뭐가 나왔냐? 취득세와 등록면에서 뭐가 나왔죠 여러분? 응능과세 원칙이 나왔어요 여러분. 저거 취득세와 등록면에서 무슨 과세 원칙이 나왔다고요? 응능과세 원칙인데 재산세는 응능보다는 뭐가 나온다? 응익 또는 수익세란 말이 나온다고.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에서 절대 응익과세란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151쪽 보세요. 재산세 과세권자 나왔죠? 누가 나왔죠 여러분? 납세지에 관할 시군구 밑줄 시군구죠. 즉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는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배웠던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구분합시다. 그래서 지방세는 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종류마다 같아 지금 다르다. 그런 거죠. 다르다. 취득세는 누가 했어? 아까 같은 도지사 또는 누가 했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었죠. 등록세는 누가 했어? 도지사 또는 누가 나서? 구청장이 나왔죠. 근데 재산세는 누가 나서? 시장이나 군수 또는 누가 나서? 구청장이 나왔죠. 그리고 모든 지방세 때는 누가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나온다 그랬죠? 어? 기억해야 돼. 세법도 외워야 돼. 세법 뭐 안 외워도 뭐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큰 오자냐?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는 거. 그래서 재산세 누가 때리는 건지, 등록세 누가 때리는 건지, 취득세 누가 때리는 건지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업 끝나가 매일 집에서 여기서 학원에서 복습하고 가라고. 집에 가서 공부도 안 하면서 왜? 그게 쌓이면 여러분 공부 안 하는 게 쌓이면 나중에 이제 뒷감당이 안 돼. 못 쫓아가. 매일매일 꾸준하게 복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그냥 문화센터 다니듯이 수업 끝나면 뿅 하고 그냥 가기 바쁘더라고. 엘리베이터 먼저 타려고 그냥 위에 거품 물고 있고 막 그렇게 내가 보기 싫어? 복습하다 가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뒷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정 연휴 때 구정 있어 없어 여러분? 없어. 구정 연휴 때 여러분 정말 복습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시기죠. 구정을 알차게 보내시면 내실 있게 보내신 분은 분명히 여러분 올해 합격할 것이고, 이런 구정 때 명절 또 추석 때 명절 때 공부 못하면 이제 여러분 쫓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과세권은 누구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고요. 자, 이때 납세자 한번 잠깐 볼까요? 예. 거기 박스 보시면 여러분 토지, 건축물, 주택 봅시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세는 묶으시고요. 이게 뭐랬죠 여러분? 부동산이죠. 자, 부동산일 때 얄짤 없어. 그냥 무조건 어디 여러분? 소재지 묶어버려. 소재지 세 놈을 다 그냥 소재지. 근데 선박과 항공기 묶으세요.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동산이죠. 동산. 그러니까 얘는 소재지가 맨 처음에 안 나오죠. 그래서 선박일 때는 뭐라 하세요 여러분? 선적항 소재지. 선박법상 선박 등기부에 기재된 장소를 말하는 거죠. 이게 선적항. 배에 있는 것이야. 근데 선적항이 없을 때 어디 여러분? 정계장 소재지. 정계장이 배가 체류하는 장소. 항구. 근데 정계장이 일정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동해상에 나가서 안 들어와. 5월 31일자로 나가서 나 잡아봐라 해갖고. 그럼 계좌으로 공해상 나갈 수 없으니까 그때는 어디로 가는 거 할 수 없이 소유자 주소지를 가네요. 할 수 없이 동산이다 보니까 장소가 확정이 안 되니까 주소지를 갔죠. 항공기도 어제 여러분 정치장 소재했죠. 자, 등록원부에 기재된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정치장이 없다. 주체류 장소를 말하는 거야. 비행기가 운항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앉아 있는 거냐 이거. 김포니, 영종도니, 뭐 군산이니 뭐니 이렇게. 그래서 정치장 소재지. 근데 정치장이 항공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얼로가 소유자 주소지죠. 근데 저는 그 밑에 당구장을 강조하고 싶네요. 그러나 시군구를 달리하여 토지, 건축물, 주택을 여러 개 소유했다. 밑줄 토지, 건축물, 주택 뭐야?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이 여러 시군구에 있다는 얘기죠. 막 강남구에도 있고요, 구리도 있고, 남양주도 있고요, 막 여기저기 막 있어. 그러면 납세지는 어디가 되는가? 무조건 각각의 뭐야? 소재지가 되죠. 각각의 소재지. 이걸 출제는 살짝 물어봤고 주소지로 말을 싹 바꾸면 여러분 어머! 하고 잡아내야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소재지만 나와야 되고 뭐가 나올 수 없다? 주소지가 나올 수 없다. 이걸 꼭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납세 문제 갑시다. 별표 3개짜리죠.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재산세 과세권자를 살펴봤다면 이제 과세권자 싸움을 해야 되는 누구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 찾아야 되죠. 납세 의무자. 별표 3개 쳤어요? 네, 별표 3개. 별표 3개. 자, 이때 납세 의무자는 성격에 따라서 첫째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둘째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때는 강제적으로 납세 의무를 지는 의제 납세 의무자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합니다. 그래서 원래 누가 내야 되는 거냐 그 얘기야. 원래. 자, 거기 책에 나왔죠. 밑줄 갑시다. 재산세 과세기준 현재 밑줄. 그럼 과세기는 언제래서? 6월 1일이죠. 6월 1일 현재 밑줄 쳤어요? 예, 그리고 저거 사실상 소유는 자 밑줄. 이게 바로 본질적인 원래의 납세의무죠. 이자가 재산을 납부하는 것 같다.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뭐 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자인데 어떤 소유자? 사실상 동그라미 사실상 시뻘겋게 저거 뭐라고? 실질 과세 원칙. 다시 넘어왔죠. 아까 등록면에서는 실질 과세 원칙의 예외인 무슨 주를 취했기 때문에 형식주의로 원칙을 취했기 때문에 사실상이란 말이 나와서 못 나와서 못 나왔죠. 그래서 무슨 말 나왔어? 외관상이 나왔죠. 근데 재산세 다시 피드백 다시 뭘로 왔어? 실질 과세 원칙. 그래서 뭐가 나왔어? 사실상이죠. 위에다 적어. 이걸 출제는 어떻게 장난쳐? 공부상 이렇게 말 장난치면 여러분 잡아내야 된다고. 그럼 이 개념을 아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이거는. 그럼 재산세 누가 내는 거냐? 그러면 일단 어느 날 잡으라는 얘기야? 6월 1일 잡으라고, 6월 1일. 이날 현재 그 재산을 뭐 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자. 그래서 모든 보유세는 누가 내는가? 소유자. 어느 날 현재? 과세 기존세 소유자. 근데 이 소유자는 어떤 소유자를 말하는가? 사실상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이죠. 이게 대원칙이야, 대원칙. 그래서 재산세 누가 내요? 그러면 연도 중에 소유권 변동과 관계시 없이 무조건 누가 되는가? 사실상이 소유되는 겁니다. 어느 날 현재? 근데 이게 당해년도에 소유권이 변동됐다. 즉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때는 막 아주 웃기게 됩니다. 뭐 보유 기간별로 나눕시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공인들 큰일 나는 거야. 요즘 고객들은 다 똑똑해. 무조건 어느 현재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뭐 하는 사람이 사실상 손해는 사람이 몇 년치를 1년치를 다 내는 거. 무슨 기간별 안 본 계산 없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5월 28일 날짜네. 5월 28일자로 갑으로부터 을이 소유권이 매매가 됐어요. 그래서 5월 28일 날이 무슨 날이냐? 그 매매했다는 뭐야, 여러분? 잔금 지급일이다 봅시다. 잔금 지급일. 그럼 말을 딱 보면 알아들 거 아니야. 아, 며칠자로? 5월 28일자로 갑이 을한테 매도한 거죠? 그래서 을이 뭘 지급함으로써? 잔금을 지급했죠. 그래서 소유권을 언제 취득했어? 며칠자로 취득했어? 누가 소유권 취득한가? 을. 그럼 이렇게 당해년도에 소유권이 변동됐다? 그럼 소유권 변동 여부에 관계이시 없이 여러분 뭘 잡으라고?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누군지 잡아내라고. 당해년도 어떻게 소유권이 변동됐다? 상관없어. 무조건 우리 누가만 찾으면 돼? 6월 1일 현재 소유자만 찾으면 돼. 그럼 요 사례에 따르면 지금 며칠자로? 5월 며칠자로 28일자로 누구한테 넘어왔다는 얘기야? 을한테 넘어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6월 1일 현재 소유자 누가 되는가? 을. 그러니까 당연히 재산세 누가 되는가? 을이 내야 되는가? 을이 누구니까? 사실상 소유자니까. 이해하세요? 이게 당연하죠. 뭐 또 그 이후에 당해년도 중에 이번에는 을로부터 병한테 소유권 넘어갔다 합시다. 뭐 상속이 해지가 돼. 뭐 하여튼 뭐로 인해서 하여튼 넘어갔다. 을로부터 병한테 소유권 넘어갔대. 뭐 징계를 했든지 기부했든지 상관없어. 그럼 하여튼 당연히 소유권 변동됐다. 그럼 우리 변동과 관계없이 딱 뭘 잡아내면 돼? 무조건 6월 1일. 이렇게 됐어. 누가 내는가? 을이 내야 되죠? 을이 누가니까?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몇 번 뭐 언제 소유권이 뭐 변동됐다, 뭐 매매가 일어났다, 상수됐다, 증여됐다 상관없어. 그냥 여러분 딱 소유권 변동 여러 번 돼서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딱 뭘 잡고 6월 1일 잡고 그날 현재 소유자만 찾아내면 된다니까. 뭐 어려워, 개뿔. 그래서 지금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6월 1일 현재. 그래서 을이 바로 뭐가 되는가? 사실상 소유자. 그래서 누가 되는가? 을. 그럼 이 매매는 누가 잘한 거야? 이 매매는 누가 잘한 거야? 갑이 잘한 거잖아, 갑이. 이 양 뭐 할 계획이라면 매도할 계획이었다면 올해 매도할 예정이었다면 가급적이면 매도자는 언제 전에? 6월 1일 전에 처분하는 게 좋은 거야. 매수자는 거꾸로 6월 1일 이후에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매는 누가 잘을 못한가? 뭐 갑이 잘했다라고 볼 수 있죠. 어차피 팔 거라면 6월 1일 전에 처분해서 을한테 넘겨버리는 거죠. 보유 기간별 안 본 계산해야 안 해? 안 한다니까.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갑만 똑똑할까? 을도 똑똑할까? 을도 똑똑해. 지금 나보다 무식한 사람이 없어. 을이 그걸 모르고 있을 거 아니냐고. 스키드 헛수가 있네. 그래서 을이 뭐는 했지만 소유권 취득했죠. 근데 아직 6월 1일 현재 뭐를 안 하고 있는가?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소유권은 사실상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응? 사실상 소유권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넘어갔잖아. 아, 누구한테 팔렸다고? 을한테. 근데 을이 뭐를 안 하고 있을 뿐이야? 6월 1일 이제 등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건 형식적 요건이고 이건 사실상 아니야. 그럼 이렇게 사실상 뭘 했는데? 취득했는데 공보상이 뭐를 안 했어? 지금 등기를 안 했죠.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나는 거냐? 사실상과 공보상이 같아져 달라져? 달라지죠. 공보상과 사실상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지금.
이해를 해야 돼, 이거는. 뭐를 안 하니까 얘가, 갑이, 을이, 등기를 안 하니까 공보상의 소유자 누구고 계속? 갑이고. 실은 누구한테 넘어와 있는데? 을한테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갑은 누가 되는 거고? 사실상 소유자야, 공보상 소유자? 공보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는 을. 그래서 이렇게 공보상 소유자, 사실상이 뭐가 달라지면 어떡할 거냐, 얘가 달라지면.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이해가 돼요? 을이 뭘 하고 있는가? 등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걸 사실상 취득했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달라져? 공보상과 사실상이 달라. 그럼 이때 누굴 잡아라! 그럼 누굴 잡아야 돼, 먼저? 원칙은 누굴 잡아야 돼? 사실상을 잡으라니까?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얘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르면 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뭐를 안 하고 있으니까? 등기를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이걸 알아, 몰라? 몰라, 갑이 을한테 넘어갔다는 걸. 왜? 등기도 없으니까. 그러면 과세관청은 과세를 할 때 뭘 보고 따져? 등기부. 등기부상 누구 명의로 잡혀있어? 갑이 있죠. 그럼 과세관청 누구 거로 보는가? 갑 거로 보죠. 갑은 그러면 내가 6월 1일 전에 매도한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 내가 올해 재산세 안 내려고 6월 1일 전에 처분했는데 누가? 을이 뭐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야, 지금? 등기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죠. 등기로. 스키가. 그러면 이 공보상소라 갑이 억울해 줄 수가 있죠. 과세관청 누구 거로 보니까 갑. 그러면 이럴 때 어떤 의견이 있냐?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실상 뭐 했는데? 취득을 했는데 그 소유권 취득했다는 뭐를 하지 않아 있으면 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이때는 누가? 공보상 소유자가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야, 시장아 이거 지금 등기부상에 누구 명의로 잡혔지만 갑의 명의 내 명의로 잡혔지만 이거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다고? 을 거다라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뭐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라는 얘기야. 사실상의 소유를 어떻게 하라? 신고하라.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다고? 을 거다라고 뭐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라는 얘기야. 며칠까지? 6월 10일까지. 그래서 얘가 누가? 공보상 소유자 누가? 갑이 6월 10일까지 뭐를? 사실상의 소유를 뭐 하면? 신고를 하면 비록 등기부상에는 누구의 명의로 잡혔지만 갑의 명의로 잡혔지만 매매로 인해서 누구한테 넘어갔다는 걸? 을한테 넘어갔다는 걸 모의해서 신고해서 시장이 알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이때는 누가 되는가? 납세는 사실상 소유자 누가 되는가? 을이 돼야 되겠죠? 근데 갑이 뭐도 안 했대? 신고도 안 했대. 자, 그럼 보세요. 뭐도 안 됐고 지금 등기도 안 됐고 뭐도 없고 별도의 소유자 변동 신고도 없대. 그럼 과세관청은 알아, 몰라? 소유권 변동이 있는 걸로 봐, 없는 걸로 봐? 없는 걸로 보죠. 그러니까 그냥 누가? 공보상 소유자 누가? 갑이 되는 거죠. 자, 옆에 언니가 어제 아저씨가 한바탕 붙었대. 아저씨는 저녁 늦게 와서 밥 달라고 그러고 나는 공부해야 된다고 밥 못 주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싸운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꼭 저녁에 와서 집에 와서 꼭 저녁 먹네. 이건 도움이 안 되죠? 여러분 집에 가서 얘기하세요. 아저씨네 애들한테 이제 저녁 먹고 들어오라 이것들아. 돈 줘. 응? 집에서 저녁 먹으면 안 돼 이제? 난 집에 가서 저녁을 못 먹는데. 집에서 저녁 먹어본 적이 없는데. 자, 여러분 요 관계 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책을 보고 가봅시다. 책을 보고 이제 한번 요 설명한 내용을 책을 통해서 한번 정리합시다. 자, 151조 같이 원칙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현재 재산세 과세 현재 오늘에서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뭐 하는 사람? 사실상 손해자. 이자가 뭐가 되는가? 납세 의무자 되는 거죠. 자, 근데 어디 들어가냐? 다음 페이지 보세요. 152조 오셨어요? 의제 납세 문제 있죠? 네, 의제 납세문. 자, 의제 납세 다음에 이런 말이네요. 같이 보죠. 의제 납세 문제. 재산세 과세 기준제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자.
이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 얘들은 공통점 뭐냐? 거기 나와는 양가로 1, 2, 3, 4, 5는 다 뭐로 말하냐?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자.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의제 납세의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양가를 한번 보세요. 공보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어떻게 돼? 소유권이 변동되었대. 밑줄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 이게 중요한 말이야. 소유권 변동.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밑줄 다시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를 알 수 없대. 이게 조건 나온 거죠. 뭐를 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가 없대. 밑줄 쳤어요? 이게 조건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시험에 나오면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조건을 잘 안 봐. 조건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문제 풀려고 그래. 그러니까 문제 나올 때마다 틀려. 그래서 진짜 뭐 하고냐 어떤 아주머니께서 아니 교수님 이건 재산세 납세문제 어떻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답이 달라지니 짜증난대. 그래서 난 네가 짜증나 그랬어요. 내가. 조건을 안 봐요 이런. 자 근데 여러분 거기 자 다시 한번 소유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데 변동됐는데 뭐를 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다 했죠. 그럼 이때 여기서 말하는 소유 신고가 뭐를 말하냐? 그거 저거 참조. 저거 참조. 몇 페이지 정리하면 여러분? 181쪽 적으시고요. 참조 181쪽 적어놔야 돼. 신고에다 적어놔. 참조 181쪽. 자 181쪽 옵니다. 181쪽 오셨어요? 예. 자, 거기 181쪽에 신고 의무 있죠?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 X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 근데 이걸 좀 알아야 돼. 자, 신고 대상 문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 기준부터 며칠에 10일에 밑줄. 과세 기준부터 10일에 밑줄. 그럼 과세 기준부터 10일이면 언제까지야? 6월 10일까지 말한가. 그 소재지를 관할한 지방자치단체장 밑줄 소재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누굴 말하는가? 재산세 과세권자인 시군구를 말하죠.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추어 어떻게 하라? 신고하라. 그거 말하가 여기서 신고. 그래서 신고는 바로 6월 10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는 거를 말한다. 그럼 도대체 언제 신고를 하는 거냐? 신고 사유가 거기 나왔죠. 양가로 동그라미 1, 2, 3, 4 나왔네요. 동그라미 1, 2, 3, 4. 이게 바로 신고 사유죠. 그래서 1번 보세요. 1번과 2번 묶으세요. 1번과 2번. 1번과 2번 묶어야 돼. 1, 2, 3, 4가 사유인데 그 중에서 1번과 2번. 얘는 저거 1번과 2번은 앞에다가 뭐라고 적냐? 얘는 등기가 안 됐다는 게 공통점이야. 1번과 2번. 뭐는 변동됐는데? 소유권은 변동됐는데. 얘는 소유권은 변동됐는데 그 변동했다는 뭐가 안 됐다? 등기가 안 됐다는 게 등기가 안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등기는 됐는데 얘는 등기는 됐으나 공부상과 사실상이 다르다 그 얘기야 지금. 이런 걸 좀 적어놓고 여러분이 정리할 때 같이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분은 더 돌아버리겠다 모르겠다. 자 그럼 1번 보세요. 같이 봐요. 재산의 소유권의 변동이나 과세 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할 때 밑줄 소유권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소유권 변동. 근데 언제까지? 과세 기준이 언제까지? 6월 1일까지 뭐가 안 됐대? 등기가 안 됐다. 그랬죠. 등기가 안 됐다. 그럼 그때는 누가? 공부상의 소유자가 뭐하라?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군지 뭐하라는 얘기야? 신고하라 그 얘기야. 2번 상속은 개시가 됐대. 자 1번이 매매라면 2번은 상속이 개시가 된 거죠. 뭐 개시가 됐다고요? 상속. 근데 그에 따라 아직 뭐가 안 됐어요 여러분? 밑줄 상속 등기가 안 됐다. 언제까지 등기 안 됐다고? 6월 1일 현재. 그럼 그때 누가? 주된 상속자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군지 뭐하라? 신고하라는 얘기야. 자 그다음 3번 갑시다. 3번은 사실상은 뭐야? 종중이 돼. 사실상은 종중. 그런데 문제는 공보상에 누구 명의로 했다는 거야 여러분? 개인 명의로 돼 있대.
그래서 지금 공부상과 사실상의 소유자가 같아 달라? 달라. 그때 누가? 공부상의 소유자가. 4번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때. 그럼 이때 신탁재산이니까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고? 응?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야? 위탁자. 그 다음에 공부상 소유자는 누구야? 수탁자. 그래서 지금 사실상의 소유자는 위탁자인데 공부상 소유자는 누구라는 얘기야? 수탁자. 그럼 그때 그 수탁자가 사실상의 소유자는 누가? 위탁자가 누군지 뭐하라? 신고하라는 얘기야. 신고하라. 그래서 이렇게 얘들은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6월 10일까지 신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가 거의 당구장 밑줄 신고를 하시오. 1, 2, 3, 4 할 때는 신고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밑줄 신고를 하지 않았대. 그래도 신고 불이행했던 가산세는 없어요. 저거 밑줄 가산세 없다. 그러니까 출전에서 장난치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는 이때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교수님 신고를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아닙니까? 아니 그건 세금을 신고 안 할 때고 이건 세금을 신고를 안 한 게 아니라 소유자를 신고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뭐는 없다? 가산세는 없다. 그래서 특히 가산세는 왜 없냐? 가산세는 왜 없냐? 재산세는 무슨 방법이기 때문에? 보통 징수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 가산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보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어디서 나오는가?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나오지만 재산세는 절대 무슨 말이 못 나와요? 여러분? 가산세란 말이 못 나와요. 왜? 얘는 무슨 방법이기 때문에?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 부가징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6월 10일까지 뭐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를 안 한 거에 대한 별도의 뭐는 없다. 가산세는 없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게 있죠. 밑줄 뭐는 해야 된다. 재산세를 내야 돼. 재산세를. 가산세도 더 큰 재산세 자체를 내버려야 돼. 자 그럼 다시 원위치합니다. 몇 페이지로? 152쪽 다시 오겠습니다. 자 152쪽 오셨어요? 자 그럼 오셨으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된 사유로 뭐가 소유권이 어떻게 했어? 변동되었어. 그럼 그 변동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다 적어놔. 그래서 소유권 변동 되었는데도 여기 중간에다 요 말을 주는 뭐가 되지 않아서? 등기가 되지 않아서. 그러면 이때 그 공부상에서는 6월 10일까지 뭘 해야 되는 건데?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거죠.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죠. 뭐 별도의 신고 등기도 없고 뭐도 없고 신고도 없어.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면 공부상으로 가죠. 원래 우리 누굴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을 잡아야 되는 거죠. 사실상. 우린 얘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얘를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는다. 거기 써졌죠. 뭐라고 써졌어?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가 없대. 왜 없냐? 앞에 써져 있네 여러분. 뭐가 됐는데 소유권이 변동되는데 그에 따라 뭐가 안 됐고 등기가 안 됐고 그에 따라서 별도의 뭐도 없고 신고도 없다. 그래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잡아야 되는데 얘를 지금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어디로 가라? 공부상. 그래서 상의 순서를 보여줘. 일단 무엇을 잡고? 사실상 먼저 잡아야죠. 근데 사실상 확인이 안 되면 어디로 가는가? 공부상. 무슨 과세 원칙이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죠 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 갑이 등기, 아니, 을이 등기를 안 하는 건 이해가 되죠? 응? 한번 버텨보겠다는 얘기잖아. 등기를 안 해보고 버텨보겠다는 얘기야. 근데 왜, 그러면 이때 등기를 안 하면, 갑이 등기를 안 하면 갑이 뭐 해야 되는데, 6월 10일까지 뭐 해야 되는데, 신고인데 왜 신고를 안 했을까? 왜 갑은 신고를 안 했어? 모르니까. 6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갑이 알아 몰라? 모르는 거죠. 우리도 여태 몰랐잖아. 오늘 알았죠? 그래 다음 주에 다시 몰라지죠. 우리 주특기는 우리 잠시 알았다가 잠시 도로 원위치 되잖아. 그러니까 내년도 신고 뭐 주택 사도 또 안 신고 안 해. 그 제3자 입장에서 과세권자 입장에서 과세관청 입장에서 뭐도 없고 등기도 없고 별도의 뭐도 없고 신고도 없고 그러면 과세관청은 소유권이 변동이 있는 걸로 봐 없는 걸로 봐? 없는 걸로 보는 거야.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죠 뭐. 옆집 언니가 우리 옆에 있는 언니가 어제 아저씨하고 한바탕 붙었대. 자꾸
자꾸 저녁 가서 밥 달라고 그래서 밥 집에서 먹지 말고 먹고 돌아다닌거나 그랬더니 그럴 수 있냐고 그래갖고 한바탕 붙었는데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왕턴치 주겠죠 요즘은. 같이 취급받고 한다고. 예. 그런데 진짜냐고? 진짜야. 근데 눈을 때리면은 얼굴에 표시가 나죠? 무슨 눈태, 그 다음날 나한테 언니가 눈태 밤탱이 되고 갔어. 그럼 언니 어제 아침에 붙었어? 응. 글쎄 저녁에 가서 밥 차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밤 10시에 와갖고 이 인간이. 그때 뭐 그랬더니 또 그러면 딱 표시가 나면 어제 싸맸구나. 근데 아저씨가 요즘에 조명할까 어디만 때려? 응댕이를 때려. 그럼 응댕이 때리면 눈에 표시가 나 안 나? 그럼 어제 쌈이 있는 거 알아 몰라? 몰라.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죠. 언니는 하고 있죠. 똑같아. 얘를 너무 잘 들었나? 소유권은 변동됐어 안 됐어? 됐어. 변동됐으면 그 변동에 따라서 뭐가 됐으면 문제가 없어. 등기가 됐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사실상과 공부상이 어떻게 되는가? 일치가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를 내기 싫어서 재산세 내기 슬쩍 한번 버티는 거죠. 그래서 뭘 안 하고 버티는가? 등기를 안 하고. 그럼 계속 공보상에는 누구 주명으로 잡혀서? 갑. 그럼 잘못하면 가세관체 누구 거로 하니까? 갑 거라니까 내기 싫으면 어떡하는 얘기야? 6월 10일까지 뭐라? 신고하라. 근데 신고를 하면은 그때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 되는 거죠? 근데 신고를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그럼 이때는 어쩔 수 없다. 누구 잡을 수밖에 없다? 공부상 잡을 수밖에 없다. 요 순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출제는 하나를 건드릴 거 아마. 조건을 하면.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나와서 무조건. 예전에는 무조건 뭐 나왔어?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됐어 무조건? 공부상. 근데 요즘 출전이 말을 바꿔. 어떻게 바꾸냐? 신고를 했다라고 말을 살짝 바꿔죠. 우리 무조건 뭘 잡았는데? 공부상. 근데 출전이 요거를 신고를 했다라고 말을 바꿔버린 거죠. 그럼 그때는 공부상이 아니라 다시 뭐가 되는가?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조건의 변동 여부를 꼭 확인하는 습관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문제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자 2번 나중에 문제 풀면 점점 어려워져. 똑같은 개념이야. 2번 밑줄 어떻게 됐어? 상속의 개시됐어. 돌아가셨다고. 며칠 전에 언제? 6월 1일 전에 들어가셨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에 대해서 아직 6월 1일 현재 아직 뭐가 안 됐대? 등기가 안 됐지. 상속 등기가 안 됐다는 얘기야. 자, 종전에 상속인이었, 피상속인이었다. 이제 상속이 개시가 돼서 누구한테 넘어가서 상속인한테 넘어갔는데 아직 그에 따른 뭐가 안 됐다고? 상속 등기가 안 됐다. 그러면 이때는 다시, 그래서 여러분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맨 위에 양가로 3번 보세요. 맨 위에 양가로 3번 있죠? 다시 한번. 의제 납세무자 양가로 1번, 2번, 3번 묶었어요? 예, 그리고 맨 위에 3번 있잖아. 또 신탁법상 신탁재산 있잖아. 요 네 가지 묶으시고요. 얘들은 다 무슨 의무가 있는 애들이야? 신고 의무가 있는 애들이죠. 뭔 소리인지 아나? 의제 납세무자 양가로 1번, 2번, 3번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맨 위에 책에 4번 있잖아. 안 했지만 아직. 응? 3번. 신탁법상 있죠? 그럼 요 놈을 묶으라고. 그래서 얘들은 무슨 의무가 있는 애다고? 신고 의무가 있다. 언제까지 하라고? 6월 10일까지. 이런 신고 의무가 있는 애들이죠. 자, 그래서 다시 양가로 2번. 상속은 개시가 됐는데 그에 따른 뭐가 안 됐다고 여러분? 상속 등기가 안 됐대. 자, 그러면 이때는 그 주된 상속자가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뭐 해야 되는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밑줄 어쨌대? 사실상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나왔잖아, 조건이. 그럼 그때 밑줄 쳐야 돼?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가죠, 여러분. 주된 상속자가죠. 주된 상속자. 자, 근데 최근에 시험에 이때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 구체적으로 물어봐. 구체적으로. 그럼 써져 있죠, 박스에? 주된 상속자 누구를 말하냐? 밑줄.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밑줄.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밑줄. 근데 만약에 다시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몇 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이면 그중 누구야?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그래서 결론 주된 상속자는 원칙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근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몇 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이면 그 중에서 밑줄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저거 연장자라고 돼. 연장자.
그래서 과거 문제는 연장자로 나와. 연장자. 연장자는 나이, 연장을 들고 다닌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해요. 자, 양가로 3번 보세요. 자, 공보상에는 개인 등의 명의 밑줄. 조건을 항상 잘 버렸어. 공보상에는 개인명으로 돼 있어. 근데 다시 밑줄. 사실상은 누구 거대? 종주. 그러니까 지금 공보상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 같아? 달라? 그럼 이때는 역시 며칠까지? 6월 10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뭘 해야 되는데? 신고를 했는데. 자, 밑줄. 뭐라고 써 거기? 신고일을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거기 나왔잖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 조건을 잘 보라고. 종중소임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나왔잖아. 조건을 봐야지. 그때는 누구로 가는 거야 그러면? 공보상 소유자죠.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럼 밑에다 적어놔봐. 신고를 했을 때는 누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야. 신고하면 무조건 사실상이야. 근데 다 하나같이 뭐로 안 했을 때 문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 나오죠. 양가로 4번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양가로 4번이. 자, 일단 갑시다. 양가로 4번 잘 봐야 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한 줄로 쫙 밑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누구죠? 땡, 저거 과세권자죠. 그럼 여기서 과세권자 왜 나왔어? 매도자야, 매수자 지금? 그러니까 왜 나왔는지 보라고. 책을 보라고. 왜 나왔는지. 국가 등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 결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을 때 매수 결제하는데, 그럼 이때 국가 등은 누구로다? 매도자야. 매도자. 저거 여기서 국가 등은 매도자입니다. 그러면 이들로부터 개인 또는 법인이 취득했는데 어떤 매매를 취득했냐? 밑줄. 두 번째 밑줄 갑니다. 연부 매매가 중요해요. 연부 매매. 사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연부 매매 때는 문제가 생기나? 연부 매매. 그러면 연부 매매를 하면 대금을 일시에 완납할 수 없을 경우에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는데 몇 년 이상 걸쳐서 연부 취득하면 몇 년 떠올리랬어? 2년 떠올렸잖아. 2년 이후에 도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부 매매를 체결하고, 자, 밑줄 세 번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이게 밑줄 몇 개 쳐야 되냐? 3개 쳐야 돼. 밑줄 3개. 그럼 밑줄 왜 제가 3개 치냐? 요건이 3가지다. 그 얘기야. 요건이. 첫째, 과세권자가 매도자일 것. 둘째, 모든 매매야? 아니, 연부 매매일 때만 적는다고. 셋째, 그것도 연부매라도 무상 사용권이 부여됐을 때만이야. 무상 무자 동그라미 쳐. 유자로 바뀌면 아니야.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때는 누가 여러분? 매수 계약자. 숫자 동그라미 시뻘겋게 숫자. 자, 최근에 이걸 어떻게 장난쳤냐? 국가 등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거는 그 매도 계약자가 납세무자다. 이렇게 문제 나왔죠. 맞아, 틀려? 뭐가 틀려? 응? 제가 뭐라고 하세요? 매도로 바꿔버렸잖아. 매수 계약자인데 한 글자 바꿨어. 한 글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매수 계약자 할 때 뭐가 중요한가? 포인트는 매수 숫자 동그라미 쳐야죠. 매수자. 이걸 출제는 어떻게 바꿨다고 여러분? 매도 계약자.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예 교수님 그런 걸 못 잡아낼까 봐요. 매수 계약자, 매도 계약자 그걸 구분을 못할까 봐 혼자 흥분하고 소리 빽빽 질러대냐고 그래. 중학생도 알만한 거대. 그래, 중학생도 알만한 건 넌 틀리냐. 매수 계약자가 납세무되는 거고 매도 계약자는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한 글자 고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어디 가서 보면 문제가 되는가? 고사장 가서 보면 잘 안 보인다니까. 자, 이때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갑시다. 양가로 5번. 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환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밑줄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환기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기로 정하지 아니하고, 자, 밑줄 들어갑시다. 뭐 나왔다 그러면 결론. 앞에 거 몰라도 좋아. 그냥 밑에 거 마지막만 보면 돼. 밑줄. 채비지 또는 보류지. 채비지 또는 보류지. 그러면 이때 이 공법상 채비지나 보류지일 때는 누가 낸다 그러면 밑줄 사업 시행자가 내십시오. 사업 시행자. 공공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죠. 그럼 재개발 사업일 때는 누가 내는 거야 여러분?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누구야? 조합이잖아. 뭐냐 맨날 그냥. 자, 3번.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여기 갑시다. 자, 3번. 자, 양갈 1번 같이 봐요. 양갈 1번.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지금 며칠이야? 6월 현재. 밑줄. 이게 중요해. 여기는 조건이 밑줄.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밑줄. 이게 중요해. 소유권이 뭐가? 귀속. 동그라미 귀속. 소유권 자체가 지금 누구한테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야. 그렇죠. 거기 다시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사실상의 소유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조건 나왔죠. 원래 우리 누굴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 소유 잡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걔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때는 동그라미 누굴 잡아라? 사용자를 잡아라. 그럼 여러분 거기 4번 참고의 4번 보세요. 몇 번? 참고의 4번 보세요. 자, 거기 나왔죠.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도대체 어떤 경우냐? 자, 밑줄.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이게 가장 지금 현실적인 사례야. 즉 소유권과 관련해서 지금 법정 분쟁이 발생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야.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지금 확정됐어 안 됐어? 확정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세금은 때려야 되겠고 지금 재판상 확정은 안 됐고 그럼 누구 때릴 거냐 그 얘기야. 그때 누굴 잡겠다? 사용자야. 그 사용자를 출전살자 뭐로 바꿀 수 있냐? 저거 사용자를 출전살자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 뭐로 바꿀 수 있냐? 공부상 소유자로 말을 살짝 바꿀 수 있어. 그럼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공부상 소유자는 절대 아니다. 누가 나온다? 사용자가 나온다. 이렇게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가 바로 뭐다고요? 소유권 귀속 자체 뭐 분쟁이 생겨 소송 중. 그리고 이제 옛날 얘기 일제 때나 해방 후나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그 공보상의 소유자가 뭐 여러분 행방불명 또는 뭐 여러분 생사불명으로 장기간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 이런 거 발견하면 저한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 152쪽 하나만 더 보시고 갑시다. 마무리합시다. 152쪽 맨 위에서 3번 152쪽 맨 위 3번. 자, 밑줄. 신탁법에 따라서 지금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대. 이렇게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 그러면 수탁자 저거 얘는 사실상의 소유자, 형식상 소유자. 형식상 소유자. 자, 이렇게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으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자, 이때 위탁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위탁자는 사실상 소유자죠. 위탁자가 누가? 사실상 소유자. 그래도 재산세는 누가 내라 그러면 수탁자가 내랍니다. 수탁자 밑줄. 자, 이거죠.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무슨 계약을 체결했어? 신탁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소유권이 어떻게 되죠? 넘어가죠. 그럼 이 명의는 누구로 바뀌지만 수탁자. 그렇지만 사실 소유자는 누구야 여러분? 위탁자. 공부상 소유자는 누구야? 수탁자. 자,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이때 어쨌거나 이렇게 그리고 물론 신탁법상 신탁이 반드시 뭐가 병행되죠 여러분? 신탁 등기가 병행되겠죠. 그럼 이때 공부상 소유자의 취득에서는 취득세 과세를 한다 안 한다? 명의가 위탁자 수탁자 넘어갔죠? 이때 수탁자 취득은 사실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그러니까 취득세 뭐야 여러분? 비과세죠? 그러니까 취득세를 모르면 계속 어려워진다 그래서 지방세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잠깐 어디 봐. 75조 와. 또 세법 매직쇼 한번 펼쳐봅시다. 자, 75조 오셨어요? 맨 밑에 1번 신탁 재산 취득 찾으셨나요? 예. 자, 보죠. 신탁법에 따른 신탁서 신탁 등기에 병행되는 그 신탁 재산 취득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봐. 누구부터 누구? 위탁자부터 수탁자. 양가리 2번. 수탁자부터 누구? 위탁자. 3번. 수탁자부터 누구? 신수탁자. 그래서 누구 간에 왔다 가면 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하면 비과세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위탁자도 수탁자, 수탁자,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그래서 누가 간에 왔다 갔다 하면 탁자 간에 왔다 하면 신탁 계약 당사자에 왔다 갔다 하면 취득세 뭘 했어? 비과세. 자, 그래서 이때 수탁자 명의로 넘어왔을 때 취득세 과세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자, 근데 취득한 이후 다시 뭐가 도래가 된 거야, 여러분? 6월 1일이 도래가 됐다니, 6월 1일. 그럼 6월 1일이니까 지금 누구인지 뭘 때려야 돼, 여러분? 재산세 때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재산세 누구한테 때릴 거냐? 그 얘기야. 등기부상에 누구 면에 잡혀있고, 수탁자, 사실상은 누구고, 위탁자. 그러면 이때에 재산세 누구한테 때릴 거냐? 그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때려라, 이때는? 누구한테 때려라? 수탁자한테 때려라. 그게 수탁자. 원래는 누구한테 때려야 되지만 위탁자가 사실상 유자니까. 원래 우리 항상 누구 잡으러 다녔는데? 사실상 유자로 잡았잖아. 근데 지금 여기는 신탁 재산인데 사실상 유자를 잡고 누구 안 와? 누구 사실상 유자를 잡지 않고 누굴 잡았어? 공부상 잡았죠. 그럼 이건 실질 과세 원칙의 예외죠. 그럼 얘는 왜 예외를 선택하냐?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요거는 행정실무 편의입니다. 과세관청이 이걸 때리려면, 재산세 때리려면 누굴 잡으러 다녀야 되는 거죠? 지금 위탁자 잡으러 다녀야죠. 그러니까 이 사실상 소유자 위탁자인지를 일일이 과세관청이 확인하기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일단 누구한테 때리겠다는 얘기야? 수탁자한테 때리겠다는 얘기야. 그럼 수탁자가 억울하면 누구한테 때리면 돼? 전가시키면 돼? 위탁자.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위탁자한테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니네가 알아서 하고, 일단 우리 누구한테 때리겠다? 수탁자한테 때리겠다. 그래서 결론 냅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 누구별로 구분되고 있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이라더라도 재산세 누구한테 때린다? 수탁자한테 때리겠다. 수탁자. 요때 수탁자인 공부상 소유자한테 때리는 이유는 뭐다?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인 행정실무 편의상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조금만 더 합시다. 아직 반이 안 됐잖아. 자, 154조. 나왔을 때 해야죠, 저는. 예, 또 언제 안 올 줄 몰라, 씨. 자, 과세물건. 다 왔어요. 별거 없어. 자, 재산세 과세물건에 여러분 거기 밑줄 토지, 건축물, 주택. 제가 아까 밑줄 칠했죠? 뭐야? 부동산. 154조 맨 위야. 154조 맨 위에. 토지, 건축물, 주택 밑줄 쳤어요. 저거 부동산. 그리고 밑줄 다시 항공기, 선박 밑줄. 기타 이렇게 적어놔. 이게 바로 재산세에서 말하는 뭐예요? 재산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 여러분들 강조 싶은 건 뭐냐면요. 요거야. 우리 부동산의 범위 잠깐 봐요.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당연히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양도소득세에서 일반적인 경우에 부동산 그럼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지, 그 다음에 뭐야, 여러분? 건물 또는 건축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민법에서 민법 하면 또 여러분 주정 과목이죠. 민법 99조 1항에 바로 뭘 말하죠? 부동산에 대한 정의죠. 예, 그래서 민법 99조 제1항은 부동산의 정의인데, 자, 민법 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를 말한다?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했죠. 그래서 몇 개로 구분해서 두 개, 뭐 토지 하나, 정착물 하나 이렇게 두 개로 구분했죠. 자, 부동산 학계에서 말하는 협의 부동산은 뭐야, 여러분? 토지와 뭐야? 건축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부동산 뭐를 말한다? 토지와 뭐를 말한다? 건축물을 말하는데, 어디로 오면? 보유세로 오면 토지, 건축물, 그리고 뭐를 별도로 구분하냐? 주택을 별도로 구분한다. 그겁니다. 주택을. 그래서 보유세로 오면은 부동산에서 뭐가 뛰쳐나와? 주택이 뛰쳐나와. 개별적으로. 개별 물건으로 주택이 딱 뛰쳐나와. 그래서 요 토지에는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 거야? 제외한 거야, 여러분? 제외한 겁니다. 주택 부속 토지 나와! 따로 나와! 건물, 주택 건물 포함된 거야? 제외된 거야? 제외된 거야. 따로 나와! 그래서 너희들은 따로 구분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택에는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부속 토지까지 포함된 거죠.
이게 보유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유세에서 말하는 뭐는 부동산은 뭐 토지, 건축물, 그리고 뭐를 별도로 구분한다고요? 주택을 별도로 구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는 뭐를 포함한가? 주택 부속토지가 포함된가 제외된가? 제외된가? 건축물에는 주택 건물을 포함한가 제외한가? 제외. 그럼 이 제외한 주택 부속토지와 주택 건물을 따로 뭘로 구분하라는 얘기야? 주택으로 별도로 구분하라는 얘기야. 별도로.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결론 보유세에서 부동산 몇 개야? 토지 하나, 건축물 하나, 주택 하나. 그러면 이때 토지는 뭘로 가셔야 책이 나왔죠 여러분? 뭘로 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로 때리세요 그랬댔죠. 책에 봐. 거기 우측에 나왔잖아. 우측에. 우측 봐. 우측. 몇 페이지야? 155쪽을 보라고. 박스 있잖아. 그래서 건축물은 뭘로 때리라고요? 건물분 재산세로 때리래요. 그 주택은 뭘로 때리래요? 주택분 재산세로 때리래요. 주택분 재산세. 그래서 재산세를 때릴 때 부동산 뭐와 뭐로 구분해? 토지, 건축물, 그리고 뭐로? 주택. 이렇게 구분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밑에 있는 그림을 잘 봐야 돼. 그림을. 자, 도대체 이게 이렇게 구분해서 가시란 말은 뭐를 의미를 말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 이걸 모르면 재산세 끝나는 거야. 자, 이게 상가 건물, 학원 건물이야. 학원 건물과 뭐가 있어 여러분? 토지가 있어. 그래서 상가 건축물은 뭘로 가셔야 여러분? 요거는 건물분 재산세 가셔야 합니다. 건물분 재산세.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토지. 토지분 재산세. 그래서 우리가 상가 건물과 토지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재산세 몇 개 나와? 2개가 나와요. 뭐 하나? 건물분 하나, 상가 건물 하나, 상가 부수토지 하나. 그렇게 이게 재산세가 몇 개 나오는가 여러분? 2개.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몇 개 나온다고요? 2개. 그래서 요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내고요. 요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내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면 주택가, 그 밑에 있는 뭐면 부속 토지면 이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때는 주택 건물과 자 여기 상가 건물은 별도로 구분했어 안 했어? 했죠. 물건을 몇 개로 본가? 2개. 그런데 이게 뭐면 주택일 때는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를 뭐하냐? 통합해. 통합하기 때문에 물건을 몇 개로 보라는 얘기야? 하나. 이게 바로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뭐 여러분? 복합 개념이죠. 복합. 그래서 우리는 재산세 때릴 때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통합하여 주택을 몇 개로 보는가? 하나. 그래서 여기 대해서 뭘로 때려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 나오죠. 그러니까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가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할 때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고 통합하고 통합해서 물건을 몇 개로 봐서 하나. 주택과 부속토지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보겠다는 얘기야. 왜? 주택이니까. 토지는 상가에 따로따로 쓸 수 있죠. 토지만 따로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나대지로 쓸 수도 있잖아. 그게 건물이 있으면 건물 부지가 되는 거고. 그런데 주택은 무조건 건물과 토지를 뭐로 보는가?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와요? 여기는 항상 하나. 이게 상가 건물이면 건물분 하나, 토지분 하나 이렇게 나온 거죠. 그 그림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저기 확인합시다. 그림. 건물과 그 밑에 뭐 있죠, 여러분? 부속 토지 있죠? 이때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하라고요? 건물과 토지. 자, 동그라미 뭐예요? 구분. 여기다 동그라미 쳐. 구분. 구분해서 건축물은 뭘로? 건물분 재산세로 가져고 뭐는? 토지는 건물과 구분해서 뭘로 때리라고? 토지분 재산세. 그런데 이게 모이면 주택일 때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하여?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와? 하나만 나온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요거 이해하신 분만 오늘 집에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 여러분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토지 이 구분. 아, 작년에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왔네요. 예, 고마운가? 안 나면 더 좋은가 우리는.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재산세 구분, 토지 구분 가도록 합시다. 다음 주 어디 간다고요? 토지 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